안녕하세요. 회사는 취미로입니다. 특별한 행운이나 부에 의존하지 않고 회사원으로서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없이 원한다면 그만둘 수 있는 히든카드가 있는 회사원으로 레벨업하기 위해서 지금은 10억 모으기를 목표로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축과 재테크를 통해서 순자산 7억을 모았는데요. 저 또한 1,000만 원 모으기, 3천만 원, 1억 모으기 스텝을 밟아왔습니다. 제가 애넉 모으기를 여러 번 하면서 정말 효과적이었고 지금도 쓰고 있는 이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1억 모으기 과정은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비저닝.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행력이 있어야 하죠. 근데 이 실행력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짧게 말해서 왜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why입니다. 왜 1억을 모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슴 설레게 하는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고 왜 내가 1억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비전보드 또는 마인드맵을 추천드려요.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생각이 정리가 될 거예요. 비저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를 브레인워시 하는 거죠. 우리의 뇌는 바보래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실이라 인지하고 사실로 여기는 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략 수립하기. 비저닝으로 꿈만 꿔서는 안 되죠. 이 꿈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0만 원, 2천만 원을 달성하고 1억에 도달하겠다를 구체화하면서 대략적인 달성일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작을 1,000만 원부터 목표로 잡으세요. 1억 모으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달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성취감이 들 수 있도록 목표를 쪼개서 1억을 달성해 보세요. 1,000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1억을 목표로 1억에 도달하는 계획을 상세하게 짜보는 거죠.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월급이 3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큰 목표는 1억 모으기입니다. 그러나 1차적인 목표로는 나는 2년 안에 3천만 원을 달성한다 라고 잡았어요. 이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80대 20 전략. 월급의 20%는 소비에 쓰고 80%는 투자와 적금으로 돌린다. 투자 전략 1. 월급의 40%는 연이율 4% 적금이나 예금으로 돌린다. 투자 전략 2. 월급의 40%는 S&P 500 ETF로 적립식 투자를 월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는 엔잡을 통해서 부수입 월 30만 원을 추가 수입으로 창출해낸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지만 이 시나리오대로 다 굴러가진 않을 거예요. 정말 절제력 있고 통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차근차근 따라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시나리오대로 굴러가지 않는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1억 모으기, 1,000만 원 모으기 이렇게 하면 잘 안 모여요. 왜냐면 우린 회사원이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도 못 사 먹어? 돈 쓰는 거죠. 아, 남들 다 여행 가는데 나는 왜 못 가? 돈 쓰는 거죠.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행동 양식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표 의식도 흐려지는 거죠. 이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짠 시나리오에 돈 모으기 습관이 벗어나지 않도록 훈련하고 이 틀에 저를 자꾸 끼워 맞춰야 합니다.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할 때 가장 기본인 3가지 룰이 있습니다. 아끼기, 더 벌기, 건강 해치지 않기. 돈 모으기의 기본은 안 쓰는 겁니다. 특히 물질적 소비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쓰레기를 사지 말아야 돼요. 백화점을 안 가는 게 최고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회사 일이 더 치이면 보상 심리로 쇼핑욕, 물욕이 올라오죠. 저도 한때 자라나 H&M 세일 섹션에 가서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사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이제는 소비의 절제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어요. 세일 퍼센티지는 할인율이 아니다. 저 퍼센트는 내가 저 물건을 살 확률이다. 이 옷이 10만 원이면 이 옷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하는 시간, 시급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옷 살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충동적으로 쇼핑을 하러 가게 되면 바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입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이후에도 그때 물건이 생각이 나거나 입어본 옷이 아른거리면 그때 바로 옷을 사러 갑니다. 더 벌기.
별 3개 팡팡팡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더 벌기의 방법 중 하나인 이직이 있는데요. 회사원의 월급은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대비하는데 가장 큰 원천이 됩니다. 이직을 통해서 월급을 올릴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옮기세요. 이직을 해야지 연봉이 크게 뜁니다. 물론 본인의 커리어 방향을 고려해야겠죠. 저의 첫 직장에서의 월급은 16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9년 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낮은 월급이었어요. 적은 월급을 받았어도 연간 1,000만 원씩 모아서 학자금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빨리 이직을 안 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직을 통해서 연봉을 올리니까 1억 모으기에 가속도를 더 붙일 수 있었죠. 사회 초년생일수록 고군분투해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이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벌기 방법 중 하나로 개인 성과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만약 개인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성과금을 받는 루트가 나의 N잡의 루트다라고 생각하고 이에 집중해서 더 벌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드 잡, N잡이 있겠죠? 이직이 어렵거나 또는 성과급 제도가 없다면 N잡을 시도해보세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소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일 이외에 돈이 벌리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요. 병행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냅니다. 저도 스마트 스토어 해외 직구와 같은 이커머스를 통해서 부수입을 만들어서 1년간 월 5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성과 노력 대비 결과를 고려했을 때 이직과 성과금에 더 집중해서 더 벌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월급을 올릴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건강을 해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을 궁극적으로 모으는 것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여기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아끼면 나중에 다 병원비로 나옵니다. 싸다고 인스턴트 사 먹고 굶고 이러시면 안 돼요. 돈은 모았는데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20대에 쌓아놓은 건강과 식습관이 30대부터 몸에 나타나더라고요. 4단계, 리포팅 그리고 인사이트 얻기. 우리 회사 다니면서 리포트 많이 쓰잖아요. 일간, 주간, 월간, 분기별 리포트를 꾸준히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전략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값을 지속적으로 보는 거죠. 돈 모으기 과정에서도 얼만큼 달성했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시나리오화하기, 전략을 고쳐야 할지 지속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리포트를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의 월간 및 성과 리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건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2019년도부터 제 자산에 대해서 열심히 기록하고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하는 것을 그대로 개인한테도 적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1억 모으기 할 때 썼던 리포트 예시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은 더 발전해서 이런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돈 모으기 과정은 우리가 회사에서 매일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의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닮아있죠.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성공시키려고 위의 과정들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재정, 재무 상태도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